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보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경제 전시 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및 보완, 경기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 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운영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 상황, 주요 경제 현안,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국민 소통 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경제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소매 판매 등 실물 지표와 고용 지표가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월 PMI 지수는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경제 불안이 글로벌 경제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 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 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고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들어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에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내수는 지난주에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됐듯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 심리 지표도 소비, 기업 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 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 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 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 3월 중에 급격한 부진 흐름은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35억 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4월에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락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회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 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 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폭도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 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업 생산이 마이너스 4.4%로 지난 2월에 마이너스 3.5%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 비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의 특성상 한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 달에는 감소폭이 완화되거나 반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 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소매업, 운수, 문화, 요가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에 우리 내수와 민생 부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플러스 4.6%로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에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추세적인 회복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4월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감안해 보면 3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의 개선 흐름을 4월에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방안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긴급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 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행이 대출 업무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대출 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 집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비비 3,15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16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책 발표 이후에 불과 6주 만에 현재까지 총 53만 명, 17.9조 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 명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7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의 60%가 4등급 이하에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 수요를 해소해 드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 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 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16조 4천억 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4월 말, 소진공은 5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 2차 버전 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접수된 신청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를 진행하여 5월 중으로 가급적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을 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 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 등급 기준 3 내지 4%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차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까지 일부 몰리게 되어 과도한 대기 시간을 야기하고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신용 등급별로도 일부 차등화해서 불필요한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 대출보다는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 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 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일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가까운 신한, 국민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 및 접수, 대출 및 보증 심사 등을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금융지원은 전액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부 대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 재정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지원이 시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다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을 먼저 개시할 경우 불필요한 현장 혼란만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의 마련,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 간 전산망 연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 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면 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 체계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혁신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기업 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요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 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10대 산업 분야 65개 추진 과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례로는 혁신 의료기기의 우선 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규질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인증기간의 연장, 산지 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 국가산단, 대구 국가산단 등의 산단 입지와 업종의 규제 완화 조치 등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 과제들은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한 산업 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